안녕하세요. 접경지역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이 19번째 강의입니다. 저는 한국국방부동산연구원장 신광식 교수입니다. 오늘 강의할 분야는 우리 접경지역에 있는 북한강입니다. 북한강은 금강산, 내금산, 단발령에서 발원했고 남한강은 태백산 금룡소에서 발원하여 양수리에서 만나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강입니다. 북한강 유역의 이용 필요성을 보면요, 첫 번째가 남북한 신뢰 구축과 군사적 긴장 완화입니다. 비무장지대는 현재 남북한이 각종 화기를 설치해서 일명 중무장 지대입니다.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고 많은 군병력이 배치되어 있고 지뢰, 철책, 콘크리트 장벽 등 각종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는 등 인적 물적 왕래는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 긴장과 대결의 최전선으로서 남북한 간 신뢰 부재를 반영하는 불모의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내외적인 환경이 화해의 협력을 향해 이렇게 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고, 비무장지대가 앞으로도 계속 분단의 상징으로 남아있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신뢰 기반을 조성하여 화해와 협력의 전초 기지로 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적 위험이 감소되고 신뢰가 구축되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이 된다면 경의선 철도 및 주변 도로 연결을 추진하는 것이 대표적인 남북협력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 사업이나 금강산 육로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북한강 유역은 북한의 임남댐 건설로 인해 남북한이 긴장과 또한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임남댐 건설로 수자원 이용 문제로 남북한이 분쟁의 소지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임남댐과 남한의 평화댐을 잘 연계하여 평화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한다면 군사적 긴장의 완화와 평화적 분위기가 조성되는 데 기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인데 89년 이래로 꾸준히 남북교류협력은 확대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좀 중단되어 있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북한강에 있는 그 댐입니다. 댐을 이렇게 표시해뒀으니까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 방식은 제3국을 통한 간접 교류와 DMZ를 통하는 직접 교류, 이렇게 이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2006년도에 남북정상회담 개최 후에 북한은 남북 간 직접 교류에 제한적이지만 호응해 왔다. 그리고 남북 간 직접 교류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는요, 북한은 남북 교류 협력이 통제되지 않고 무제한으로 추진될 경우 김정은 체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파급 효과를 우려하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교류 협력의 확대가 북한의 개혁 개방을 촉진해서 사회주의 체제를 붕괴하는 것으로 정치적 군사적으로 불신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정부는 독일식 흡수 통일을 단초로 남북한 직교역이나 경제 협력을 선별적이고 제한적으로 실시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한과의 평화 공존을 위해 대화 교류 협력, 또 다양한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남북한의 대화와 교류 협력을 통해서
정치, 군사적 긴장 완화를 모색하는 것이 가장 어떤 현실적인 접근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접경지역은 교통, 통신, 용수, 전력 등 남북 교류 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가 충분한 곳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북한강 유역은 그동안 남북한 교류 협력의 좀 소외 지역이었다. 그래서 북한강 유역의 수자원 공동 이용, 관광자원의 개발, 제어의 공동 대처, 자연환경의 보존 및 관리, 전력 생산 등 이런 면이 어떤 교류 협력 측면에서 활성화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접경지역의 정주 생활 환경 개선, 생활권의 보급면인데 남북한 접경지역을 각종 물류 수송의 어떤 요충지로 개발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남북한에게 모두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다. 특히 접경지역 내 관광자원을 개발하면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도 가져올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난 반세기 동안 접경지역은 군사 안보 논리의 개발 복지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분단의 고통이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계속 강요되는 것은 좀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요, 접경지역의 평화, 벨트화 및 이를 통한 개발 성장으로 국토 효율적 이용 및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차원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강 유역의 자연 생태를 그대로 잘 활용한다면 자연환경의 보호 및 관광자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남북한 접경지역의 인적, 물적 교류 협력을 분단 전의 생활권으로 서서히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어떨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제 북한강 유역의 전략적 위상 측면에서 본다면은 첫 번째 국토 자원 측면에서 한 세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는데 국토의 중심지대이다. 즉 한반도의 중북부를 남북으로 관료하고 역사적으로 군사, 교통의 중심 거점 지역이고 고대 국가에서는 각축전이 벌어지는 장소였으면 현재도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다. 특히 행정구역상 위치를 보면요. 이 지역이 이 양국은 남면에 있는 국토의 중앙점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소양호, 파로 등 지역 경관이 아주 좋죠. 오른쪽 사진은 파로 사진입니다. 두 번째는 토지 이용의 한계 지역이다. 북한 접경지역의 김하군, 창도군, 금강군, 남한은 중부의 철원군에서 동부의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이런 지역은 제가 앞에서도 여러 차례 제가 설명했듯이 다수 설정된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우리가 지정돼서 좀 통계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도요. 북방 한계선에서 25km 지역을 민간인들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하여 자기들 통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남북한의 대규모 군대가 집결해서 군사 전략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 지역이다. 세 번째는 생태 환경 특수 지역입니다. 북한강 유역의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은 산원이 험준하고 군사작전 지역으로 출입이 통제됨에 따라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생태계 우수 지역으로서 보존과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그런데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은 사계 청소와 화공작전으로 이 생태계가 파괴됐는데 이것이 자연적인 천위로 복원되는 과정을 잘 볼 수가 있다. 또 70여 년간 폐쇄된 공간으로 식물군이 형성되어 있어서 생물의 다양성이 탁월하다. 그리고 북한강은 어류의 다양성과 다수의 한국 고유어종과 희귀어종이 공존해서 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제 남북 교류 협력 측면에서 보면은 네 가지 측면에서 제가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요. 남북한 교류 협력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즉 이 지역은 북한강 유역은 육로를 통한 남북한 간 인적 물적 교류가 용이하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체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서 효과적으로 교류 협력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이 지역은 교류 협력을 통한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있다.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강 유역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하고 역사적인 유적의 공동조사, 보존, 관리는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북한 국토 자원의 공동 이용입니다. 국토 중심지대의 잠재적 활용과 중심지 회복의 계기를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국토 자원의 공동 이용은 자원의 개발, 자연환경의 효율적 보존을 통한 국토의 생산적 가치를 높일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교통망 연결은 남북한 물류 유통을 통한 국토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의 공동대처입니다. 북한강 중상류의 북한 지역이 황폐화되어 있어서 집중호우로 피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진강에서도 봤죠. 만약에 이 지역이 집중호우로 임남댐이 방류하게 된다면 우리 지역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남북한이 공동관리 방안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시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접경지역의 남북한 아까 화공작전으로 화재 이런 데 대해서 공동대처가 필요하다. 그리고 솔립 혹파리도 공동방제 대책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연환경의 보존 및 관리입니다.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희귀한 생태자원이 풍부하다. 그래서 남북한의 공동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 오른쪽의 사진은 양구에 있는 가칠봉 가을 모습입니다. 다음 이제 이 북한강을 우리가 여건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은 제가 몇 가지 면에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이 지역이 상당히 강점이면은요, 광활한 유역과 풍부한 유량,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청정수 역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울창한 산림이 형성되어 있어 수자원이 풍부하다. 따라서 남북한 협력을 통한 수자원 개발이 된다면은 전력 생산이나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나 생활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번 제가 강조를 했지만 다양한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추진한다면은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생태자원 보존과 관광자원으로 어떤 협력할 수 있는 매우 양호한 그런 지역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남한 지역의 양구에서 발견된 선사 유적지 이런 것을 볼 때 북한 지역에서도 선사 유적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역사 유적의 발굴 복원이 남북한 교류 협력 사업에 좋은 소재가 된다. 또한 이것을 연계해서 생태 체험, 관광 자원으로 육성하여 하는 사업으로서 서로 협력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이 미개발 토지가 많아 교류 협력지구로 조성하는 사업 여건이 좋다. 그리고 그 주위에 31번 국도와 경의선도 있다. 그리고 국토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향후 교통망 연결 사업 이렇게 한다면 향후 협력하는 데 매우 유리한 여건이 될 것이다. 다음은 약점 요인을 보면은요, 앞에서도 제가 몇 차례 강조했듯이 군사작전 지역으로서 출입 통제와 경제활동 규제가 상당히 지속되어 있고 정주 생활 환경이 취약하죠. 그래서 남북 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기반 시설의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접근성 미흡, 정주 환경 취약, 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지역 기반 산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하나의 약점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런데 경원산 철도 국도 5호선 31호선 외에도 간선 교통이 부족한데 우선적으로 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자연환경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는 환경 문제도 생각해야죠. 그래서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로 인한 통제,
규제에 따른 경제활동의 지장을 받는 가장 낙후한 지역으로 볼 수가 있죠. 다음 이제 기회의 요인을 본다면은 지금은 좀 중단되었지만 북한의 개방이 계속 되는 그런 측면에서 금강산 육로관광, 개성공업지구, 뭐 공장 입주 이런 등등등 사업도 앞으로 고려해볼 그런 면이다. 그래서 그동안에 남북 장관급 회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 이런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이 지역은 기반 시설의 부족, 정주 환경 취약, 불리한 여건을 이런 것을 잘 극복한다면 이것도 또 그 약점에서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위험 요인은요. 제가 인진강 그 여건에서도 위험 요인을 분석했지만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북한의 신뢰감 저하로 남북 지원에 따른 국민 공감대의 부족, 대북 지원 어렵다. 이것이 계속 확산되고 있죠. 그래서 북한 핵 개발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해서 따라서 이제 많이 변화가 있을 것이다. 또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다시피 생태계 훼손에 대한 우려입니다. 만약에 국내외 환경단체로부터 협력사업 추진하는 데서 이런 문제, 그러니까 훼손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제기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북한의 임남대 및 계획대로 또 이렇게 정축된다면 거기에 대한 위험 요인도 우리한테 계속 좀 있을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 여리 지역이지만은 동시에 철원과 고성 등 남북한 교통망 연결 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 좀 우수하죠. 이렇게 잘 한다면 다른 지역과의 경쟁성 면에서도 약점이 강점으로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사진은 펀치볼과 제4땅굴 동해연안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강의는 이제 동해연안인데 동해연안 전략상 위치와 역사성, 동해연안의 평화적 이용 필요성, 교류 여건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